늦은 저녁, 동네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술집에서 김서연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 끝자리,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에서 그녀는 맥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늘도 참 길고 복잡한 하루였어요. 아니, 사실 지난 몇 년간이 모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민간인 복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검은색 니트에 진 바지, 그리고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 누가 봐도 그냥 동네에 사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술집 안은 조용했어요.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손님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서연은 그런 고요함이 좋았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휴식이었거든요. 맥주 거품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최근에 마무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여전히 일부 동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들까지 말이에요. 과연 언제쯤 이런 시선들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때로는 지겨웠거든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증명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현실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술집 문이 시끄럽게 열리더니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목소리부터 거칠고 시끄러웠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자신의 맥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고 있었죠.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습관이었어요. 먼저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건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 중 하나였어요. 특히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능력이 필수였거든요.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술을 주문했어요.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니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건달들인 것 같았어요. 문신이 드러난 팔, 거친 말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까지. 서연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종종 있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되었어요. 수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일종의 직감을 선사했거든요. 과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술집 문이 다시 열리며 군복을 입은 젊은 여군 2명이 들어왔어요. 아마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급 간부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간단히 맥주 한 잔 하러 온 것 같았죠. 2명 모두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아직 어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 순간 건달들의 시선이 번뜩였어요. 서연은 맥주잔을 입에 댄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미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긴장감이 술집 안을 감돌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은 곧바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군들을 향해 조롱 섞인 말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에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비아냥거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쾌한 말들로 이어졌어요.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는데 왜 나와서 남자 일에 끼어드느냐는 식의 말들이었죠. 서연의 손가락이 맥주잔을 감싸고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편견과 조롱을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거나 화를 내는 젊은 시절의 김서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의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군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고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능한 한 건달들과 시비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마 부대에서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라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건달들에게는 더 좋은 놀잇감처럼 보였나 봐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자신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참아야 하는지, 맞서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피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건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여군들을 놀리기 시작했죠. 여자가 총을 들고 뭘 하겠냐, 남자들 뒤에서 숨어 있기나 할 것 아니냐는 식의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심지어는 여군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개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 할까? 하지만 뭔가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의 자신이라면 분명히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어떨까요? 건달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여군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같이 마시자고, 혼자 마시면 재미없지 않냐고 말하면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여군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젊은 군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까지 말이에요. 그때 문득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했던 걸까? 마치 운명처럼 말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곧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술집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어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서연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건달들의 조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음거리로 여겼던 것이 점점 악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목소리가 큰 남자가 있었어요. 덩치도 제법 크고 팔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아마 이들의 우두머리격인 것 같았어요. 그는 소주를 한 잔 들이킨 후 더욱 거침없이 여군들을 향해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무슨 군대냐,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될 것을, 왜 나와서 남자 일에 끼어드느냐는 식의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듣고 있던 서연의 눈가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군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건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는지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상대방의 불편함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두머리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여군들이 군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어요. 설거지나 빨래 정도가 고작이지 진짜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 하는 거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그때 우두머리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어요. 카운터 끝에 혼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의 눈에 새로운 흥미가 떠올랐어요. 아마 새로운 놀잇감을 찾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서연의 단정한 외모와 조용한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았어요. 건달들은 서연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혼자 앉아있는 중년 여자도 뭔가 군인 냄새가 난다고 요즘 세상에는 별사람이 다 군대에 간다는 식으로 키득거렸어요. 서연은 여전히 맥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두머리는 동료들과 아이컨택을 주고받더니 서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도 혹시 군대 갔다 왔을지도 모른다며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잠잠해 보이는 호수 밑에 거대한 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건달들은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두머리는 서연의 시선을 받자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는 동료들을 보며 웃으면서 저기 앉아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인사나 해보자고 혼자 앉아있으니 심심할 거라고 말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이에요. 서연은 그들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맥주잔을 감싸고 있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두머리가 서연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는 비스듬히 몸을 기울이며 서연을 내려다보았죠. 혼자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뭔가 재미없는 일이라도 있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투로 접근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죠. 마치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런 서연의 반응이 우두머리에게는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나 봐요.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이 아줌마가 좀 재미있다며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고 말하면서 더욱 장난스럽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그가 한 발 더 나아간 거였어요. 허락도 없이 서연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더니 더욱 건방진 태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으니 재미없을 텐데 자신들과 같이 놀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서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맥주잔을 조금 더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 말이에요. 우두머리는 서연의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는 더욱 대담해져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옛날에 군대 갔다 왔냐며 요즘은 여자들도 군대 간다면서 거기서 뭘 했을까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설거지나 했을 거라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우두머리는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더욱 조롱하는 말투로 계속했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게 고작이지. 진짜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 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서연은 천천히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이제 명백한 경고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우두머리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서연의 다리를 만졌어요. 이렇게 예쁜데 혼자 있지 말고 자신들과 놀자며 추궁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순간 술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마치 사자가 사냥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긴장감이 술집 전체를 감쌌어요. 우두머리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연이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동료들을 향해 웃으며 봐라. 이 아줌마가 별말 안 한다며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녀는 조용히 우두머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소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두머리는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꼈지만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손을 치우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술기운과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두머리를 더욱 무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냐며 이 동네에서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정말로 위험한 빛이 번뜩였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서연은 우두머리의 손목을 잡은 채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변화는 미묘했어요. 술에 취한 건달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두머리는 서연의 소나기 힘에 놀라며 손목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그립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죠.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서연은 천천히 우두머리의 손목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아니면 경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이었죠. 우두머리는 순간적으로 손목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마치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경고처럼 들렸어요. 건달들은 서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그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단지 살짝 흘끗 보이게만 했죠. 우두머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조용히 암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힌트만 줄 뿐이었죠.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우두머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강한 척을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우두머리의 변화하는 표정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데 익숙했거든요.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녀가 수년간 연마해온 기술 중 하나였어요. 특히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상대들을 다룰 때는 더욱 그랬죠. 그때 서연이 또 다른 힌트를 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남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일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건달들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가 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연의 자세와 말투에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도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살짝 들어 올려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은 우두머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군대에서 사단장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 우두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서연은 우두머리의 반응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미소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게임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서연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점점 더 압도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을 덮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에게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군부대 번호를 대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연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우두머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이 여자가 군 고위직이라면 자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특히 성추행까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서연은 우두머리의 변해가는 표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해봤거든요.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는 그 순간 말이에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들이 예측 가능해졌어요.
건달들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서연에게서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권위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이유가 단순히 관대함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암시했어요. 그 말을 들은 건달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공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술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과 같은 힘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완전히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연이 사단장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동작조차 이제는 여유롭고 권위 있어 보였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녀는 건달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두머리는 손목을 비비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까 서연이 잡았던 그 손목에서 아직도 이상한 감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치 경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군 신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분증에 적힌 계급을 본 순간 건달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준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우두머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성추행했던 상대가 군의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어요. 게다가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서연은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건달들의 반응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을 보며 그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교육적 기회였거든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교육 말이에요. 건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서연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마치 사자 앞에 선 작은 동물들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10분 안에 이 술집은 군 헌병들로 가득 찰 거라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건달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교육이었어요. 우두머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서연은 우두머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편견에 시달려온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느꼈어요. 특히 저 젊은 여군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달들은 이제 서연 앞에서 완전히 작아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자신들이 여군들을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서 여군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도와준 것도 고마웠지만 그보다는 이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군의 최고 위직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군들에게 조용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리고 서연은 여군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덧붙였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여군들은 서연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자신들의 선배이자 롤모델인 사람이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고 조언까지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건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제 서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공식적인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편견과 차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술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시끄럽고 불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건달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식적인 처벌 절차를 밟는 것이었어요. 한 통에 전하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수십 년간 배워온 것은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두머리는 여전히 손목을 비비며 서연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마 지금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온갖 상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도 떠올랐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느꼈을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맥주잔을 비우며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가능했어요. 성추행, 모독,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과연 이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원한만 더 깊게 만들 뿐일까요? 건달들은 서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욱 불안해했어요. 차라리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두머리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르치려는 스승의 눈빛 같았달까요? 서연은 우두머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그가 딸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실제로 그에게는 20살 된 딸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계속해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딸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딸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한다면 뭐라고 말해줄 것인지도 물어봤어요. 우두머리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 생각을 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딸에게 오늘 자신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남의 딸에게, 아니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서연은 우두머리의 변화하는 표정을 보며 자신의 접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법적 처벌보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서연은 다음으로 건달들에게 여군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고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설거지나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건달들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성에 대해, 특히 여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셈이었죠. 서연은 이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차별과 편견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로서 들려주었어요. 건달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오늘 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걸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건달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는 대신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건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했어요. 서연은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건달들은 서연의 관대함에 감격했어요. 동시에 그녀의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권력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배운 거였어요. 서연은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길을 택했어요. 술집을 나서기 전 서연은 여군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통해 세상에는 아직 편견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서연이 술집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서연은 오늘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사용법이었어요. 술집을 나선 서연은 조용한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죠.
오늘 밤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축소판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필연적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그 술집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모두가 말이에요.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거든요. 과연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법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20살의 김서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긴 여정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 같은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그 건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서연은 오늘 만났던 젊은 여군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거든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선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문득 서연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군 내부의 업무에만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위치와 경험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가려던 계획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써온 일기였는데 오랜만에 펼쳐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처음으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은 그런 일들에 대해 주로 분노하고 좌절했었어요.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쯤 이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변화해 갔어요. 이제는 분노보다는 이해가, 좌절보다는 희망이 더 큰 감정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 저녁의 일이 바로 그런 예였어요.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자신의 업무만 충실히 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에 관련된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나 강제가 아니라 교육과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연은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우선 부대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또한 젊은 여성들, 특히 군에 입대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였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도 끝나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성취에 주로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은 존재할 것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녁의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서연은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볼 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